있도록 하는 저금통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지출할 수 있는 그 조례 항목 중에서 하나를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나 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안정화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을 꺼내 쓰면 돼요. 통합개정은 꺼내 쓰면 갚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돈도 이 통합개정인 자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빌려와서 꾸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시통장이기 때문에 얘네들 통합개정은 다시 갚아야 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 개정 같은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세수 그 목적에 맞게 그냥 꺼내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쌈짓돈처럼 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는 시간인가요? 제가 예전에 이제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민원성 예산 있잖아요. 자기 네. 지역구에 해주기 위한 예산을 각각 이제 처음에 회기를 시작할 때 부서에서 뭐 종이에 적어서 뭐 얼마다 이렇게 들고 오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수합을 해서 얼마나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예산 결산서를 들여다봐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의원이 이렇게 뭐 배당된 모금이 없어서 그거를 찾다 그래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런 건 사실은 보여요. 그렇죠. 네. 예산서 결산서에 드러나게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쪽지에 적어서 그냥 넣어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 결산서에서 뭐 어느 동네의 도로나 뭐 그런 거거나 그런 걸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서 보여주진 않죠. 공식적인 문서에. 네. 그런 부분들은 제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전에 하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예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제보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공동 아니면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어느 군의 공무원이 출장을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항상 출장을 나가고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공무원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곳이 그 자기가 새로 산 집 앞에 도로에 축대를 쌓고 뭘 하고 하는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주의 경고를 했었나?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예산서나 결산서에서 보면 그냥 어디 번지에 소로 개선이나 뭐 이제 정비나 뭐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예산서 결산서에서 모든 그렇게 올라오는 1년에 그렇게 정비되는 도로들이 꽤 많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 다 보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은 찾기 어렵죠. 혹시 요거 하시면서 이거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결산서를 하나 다운을 받으시고요. 결산서를 하나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요거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3번에 있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인센티브 부분이고요. 일단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재정 공시, 예산 재정 공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재정 공시, 예산 기준의 재정 공시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 성과 그거 항목에서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을 24년 거, 23년 거, 그리고 22년 거, 24년 거 해서 최근 5년 그 데이터를 모으면 된다. 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별로 여기다가 열을 늘려가시면서 최근 5년 데이터를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체 노력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죠. 세출, 세입, 그거 두 개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같이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근데 거기서 이제 예산을 쓸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건 풀 예산이다, 아니다, 세목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풀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풀예산은 거의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풀예산이 뭐냐면 예비비랑 비슷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비비는 모든 항목에 사용할 수 있지만 풀예산은 그 특정 조금 세부 사업 단위로 조금 더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풀예산을 세우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해년도에 뭐 연구 용역을 몇 개를 할지 모르겠어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그 국도비 보통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응해야 되는 뭐 연구 용역이든 뭐 환경 영향 평가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 뭐 용역 풀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방 보조금은 공모 사업을 할 때 풀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 자치단 예를 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3명 이상만 모이면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하나의 동아리당 1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경우들 그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개 팀이 들어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한 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해서 풀을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지출은 그 총액 안에서 뭐 10건이 들어오면 10건에 다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100건이 들어오면 이 금액이 되는 만큼 쓸 수도 있는 거다. 뭐 그런 의미에서 풀비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풀비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풀비라는 것 자체가 예산서에서 의회에서 정하는 목적, 승인을 받는 그런 한도가 조금 느슨하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들만 일부 허용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아마 비용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시겠어요? 네. 네.
요거 부분이 일단 확인을 하시고 이게 분해상에 태워서 얼마나 태워졌는지를 보려면 근데 그 예산에서 이게 전체를 공개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공개를 하는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일반적인지 맞추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회계에서 이만큼 정도 일반 회계에서 얼마나 공개되는지 기준으로 보십니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산에서 전체 지원